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입니다. 요즘 검찰개혁이 다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좀 어색하고 살짝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편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촛불 정신의 제도적인 구현, 제도적인 완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촛불 정신의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검찰개혁이 다시 핫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개혁 이슈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국민들의 관심사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아주 특별히 기형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20대 국회 때 우리는 공수처도 만들고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일부 이루어냈습니다. 즉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20대 국회 때 해냈죠. 아직 시행 초기긴 하지만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적폐, 검찰의 권한 남용, 검찰의 인권 침해, 전관 예우, 부패 비리, 이 같은 검찰의 문제들이 여전히 검찰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제 식구는 덮는 것 같고 과잉 수사하는 것 같고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 같고 이전하고 달라진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문제, 검찰 개혁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것인데요. 검찰권 남용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검찰제도는 본래 한 200년 전쯤에 근대 형사사법체계가 형성될 당시에 공소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소관, 프로시큐터, 공소관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공소관이라는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역할, 이것이 이제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어디든 검사의 본연의 역할은 공소관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검사의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죠. 이것은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뺏기고 그때 검찰제도, 일제의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고 조국 광복 후에도 이 검찰제도가 그대로 남았는데요.
사실은 조국 광복 후에 처음에 이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그때 이 검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그런 분권 체제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의 경찰의 모습이 일제 식민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일제 식민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일제 식민경찰이 청산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제가 20년 정도 넘게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즉 수사를 행사하는 사람과 기소를 행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의를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재판을 받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보복감정으로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집요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보복을 당해왔었죠.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일관되었던 저의 신념, 형사사법체계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서 비롯된 그런 입법 발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저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명, 또 저에게 주어진 운명, 제가 피할 수 없고 또 마땅히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는 최근에 검사들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이죠. 이른바 울산 사건. 몇 달 동안 언론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그런 보도들이 난무하고 곧 저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됐지만 정작 저는 검찰이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게 한 번도 조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검찰에게 조사 한 번 안 받아보고 저는 기소되어서 피고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를 조사도 안 해보고 기소라는 목표,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꿰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기소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소관인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기소라 검찰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즉 검사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 것이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검찰주의자는 검찰 내에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검찰이 바뀌는
수사 기소 분리는 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런 대선 공약을 분명히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소 분리는 대선 공약의 이행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의 완결점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때 공수처가 신설되고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그것은 검찰개혁 1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수사 기소 분리, 즉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 단계로 가야만이 검찰개혁이 완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 대선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 검찰개혁의 완결을 위해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입법 발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다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에 한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제한됐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사고. 사실은 이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 남기면 검찰의 하는 일, 권한, 검찰의 문제 이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게 됩니다. 하던 수사 똑같이 하게 되죠. 또 여전히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형사사업 체계에 있어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즉 6대 범죄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것을 경찰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 심플한 수사기소 분리의 모형입니다마는 이럴 경우 경찰권 비대화라고 하는 실제로 경찰이 비대화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권 비대화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 개혁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찰로부터 드러낸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될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드러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이냐 검찰이냐 어느 기관이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 각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영역은 경찰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좀 중요하고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미국 같은 경우는 60개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나가 되어서는 필연적으로 권력남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다원화되는 것이 4개 정도의 기관으로 다원화되고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더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문화된 범죄를 수사를 넘기는 더 넓은 다원화가 더 다양한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난립이라고 표현하면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와 같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미국의 FBI도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사관일 뿐이죠. 그럼 이 수사관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까요?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즉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와 똑같이 되는 거죠. 즉 경찰 또 중대범죄수사청은 독립적으로, 공수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즉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 이런 사람들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공수처도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거나 또는 더 장기적으로는 기소권은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기소는 검찰의 고유 영역이 되고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의 고유 영역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앞으로 논의의 과제가 되는 것이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 소속 검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검사도 되고 가능하고 또 이번에 공수처 소속의 검사도 가능하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필요하겠죠. 또는 이 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할 수 있게 한 그 헌법 규정을 개헌 시에 이것을 바꿔서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사실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독특한 규정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심사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청구하는,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경찰이 신청해도 법원이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영장 청구 자체를 검사에게만 그 권한을 귀속시킨 것은, 이것은 이제 5.16 때 만들어진 사실은 군사 독재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 개헌 문제까지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굉장히 커지죠. 우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출범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